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혁명가이며 민족 운동 지도자이다.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도덕적 설득은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를 포함해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간디에게 있어 정치적 행동과 정신적 수행은 동일한 선상에 있었다. 그는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힌두교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지만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집대성했다. 간디가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힌두교 경전의 가르침을 종합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 천재로서 심오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간디는 자기 희생으로 국가를 변화시킨 지도자였다. 이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비록 무력 반대의 평화주의자였지만 필요하다면 시민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간디는 50년 이상을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살았다. 나아가 이 인도인은 영국 식민 통치자에 대항하여 자유를 위해 싸우다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하지만 인도 귀족 신분으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디는 다른 것에 매혹되지 않고 비폭력 저항운동 사상에 따라 진실의 가치를 두었다. 인도 국민들은 간디를 그의 본명인 모한다스 카람찬드 대신에 마하트마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다. 마하트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를 뜻한다. 그는 종교의 화합을 위하여 설교했고 코란에서 힌두교의 존재를 찾아냈으며 비천한 카스트 계급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그는 매우 검소했으며 어떠한 신변 보호도 거절했다. 따라서 그를 처치하려던 반대자들에게는 간디를 암살하는 일이란 매우 쉬운 게임에 불과했다. 그는 500명이 모인 예배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하려던 순간 귀환에게 3발의 총탄 세례를 받았다. 작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인이었던 그의 마지막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의 삶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었다. 오, 신이여! 추종자들로부터 우상화된 간디는 활발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영웅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간디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겁이 많았다. 도둑이나 귀신 그리고 뱀을 두려워했다. 밤에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어둠은 내겐 공포였다. 한쪽에서는 귀신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뱀이 나올 것 같아 어둠 속에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인도의 해방과 관련해 간디의 추종자들은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힌두교의 인도공화국과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으로 분리된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할 당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징후를 아주 힘겹게 통제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징후가 너무도 커서 만약 두 나라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유혈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사태는 그 정도로 심각했다. 100만 명 이상이 종교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1947년에 파키스탄이 독립하자 680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신생 독립국 파키스탄으로 도피했다. 역으로 850만 명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은 파키스탄을 떠났다. 도피 행렬에서도 끊임없이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자 또다시 1000만 명이 인도로 도피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세기에 거의 2600만 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민 행렬이었다. 현재까지도 이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핵무기를 겨냥하고 있다. 간디는 인도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독립이 선언되자 기념식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불러일으킨 폭력 사태에 너무도 실망했다. 또한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일부 역사가들의 평가와는 달리 인도 해방에서 간디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영국이 인도로부터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간디의 단식투쟁이라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영국의 경제력 약화와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된 행정권력의 자발적인 철수 때문이었다. 오늘날 간디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모범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간디는 14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했다. 이후 간디는 조언을 비판하긴 했지만 자신의 결혼은 축복으로 여겼다. 금욕주의자 간디는 청소년 시기에는 섹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다. 급기야는 이로 인해 유급까지 당했다. 간디는 집안 어른들의 끊임없는 간섭의 염증을 느껴 자살을 결심한 적도 있었다. 이유는 부모와의 마찰이 아니라 단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간디는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 돈이 없어 삼촌이 피우다 만담배꽁초를 모아 피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부족하자 담배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 하인들의 돈을 훔치기도 했다. 1888년 간디는 가족의 기대를 등에 업고 학교를 졸업하자 런던으로 가서 변호사로 성공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첫 번째 변호가 마지막 변호가 되고 말았다. 법정에서 원고가 내세운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하려 했지만 수줍음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단 하나의 질문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간디는 말없이 다시 앉았고 결국 자신에게 변호를 맡긴 사람에게 수임료를 돌려주고 말았다. 그는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외모에 무척 신경을 썼다. 런던의 최신 유행에 따라 옷을 입었고 양복은 명품을 파는 거리인 본드가에서 맞춰 입었다. 가족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돈을 지불했다. 부인인 카스토르바이와 맏아들 하릴랄은 인도에서 친척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 간디가 인도를 방문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는데 하릴랄은 이때만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간디는 남아프리카로 옮겨간 1896년에서야 비로소 부인과 하릴랄,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데려왔다. 처음에 간디는 이곳에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유색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변호사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소수자였던 인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나탈 인도인 회의를 설립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였던 흑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심지어 1906년에 줄루족의 봉기가 일어나자 위생병으로 지원의 영국 편에 서기도 했다. 그 사이에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간디는 전쟁 기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동정서약을 했다. 이에 대해 친구들 또는 정치적인 동지들과 오랫동안 찬반 논쟁을 벌였고 카스트루바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이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간디는 그녀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라고 자서전에 간략히 적었을 뿐이다. 사회에 봉사하고자 한다면 자식과 부에 대한 욕구는 단념해야 한다. 간디는 1915년 인도로 귀향했다. 그동안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소수자인 인도인을 위해 투쟁한 전력 덕분에 이미 국가적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간디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정치가 아니라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아메다바드에서 아슈람, 즉 성자의 처소를 만든 간디는 추종자들에게 항상 동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인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정 실험을 하곤 했다. 이 실험을 위해 젊은 여자나 친구와 동료의 부인들이 밤새 알몸으로 간디 옆에 누워 있어야 했다. 간디는 추종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간디를 지원하는 부자들은 간디와 점차 늘어나는 그의 추종자들이 아슈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를 냈다. 이러한 간디의 생활 방식에 대해 후계자로서 인도 국민회의를 이끈 여류 시인 사로지니 나이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디에게 청빈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나라 전체로 볼 때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었다. 인도 재력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슈람이나 사티아그라하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간디는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에 흡족해 했다. 그는 아슈람에서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소한 실수를 해도 울먹이곤 했다. 구중들을 짓을 했다거나 선생님에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없었다. 간디의 제자이자 후에 인도의 첫 수상이 된 자와할랄 네루는 간디가 결코 열린 정신의 소유자는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오히려 간디를 마주 대하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언제나 자신의 견해에 사로잡혀 다른 의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도 간디를 비판했다. 노벨상을 수상한 이 시인은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귀향한 후 간디는 물론이고 간디의 가족과 추종자들까지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그 정도로 타고르는 처음에 간디의 활동에 크게 감동했다. 마하트마라는 이름도 타고르가 지어주었다. 타고르가 공개편지의 형식으로 간디와 설전을 벌인 것은 1921년 3월의 일이다. 타고르가 비판한 핵심은 간디의 비협력 운동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이 서둘러 선포한 전권위 임법에 저항하기 위해 간디는 파업과 보이콧 운동을 벌이도록 호소했다. 수동적인 저항을 유도했지만 곳곳에서 폭력 사태로 번지고 말았다. 시 군중의 총기를 난사한 것은 영국군만이 아니었다. 인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했다. 타고르는 이 사태가 발생한 후 간디를 심하게 비판했다. 타고르는 비협력 운동을 우리를 가슴과 머리로 서구인들로부터 떼어놓는 투쟁이자 정신적인 자살행위라고 불렀다. 간디는 인도 북부에 있는 마을 차우리 차우라에서 폭도들이 경찰관 21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자 결국 이 운동을 중단했다. 군중들은 경찰관들을 경찰서로 몰아넣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간디는 1920년대 중반부터 점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세인의 주목을 끄는 큰 쟁점이 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
1925년에는 인도 국민회의의 의장직을 내놓았다. 국민회의 의원들이 직접 시를자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관철되지 않자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인도 전역을 순례하는 여행길에 올랐다가 심장마비에 걸려 여러 달 동안 누워있기도 했다. 간디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크게 상심했다. 이후 간디는 점차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때로 허영기 있고 교훈적인 설교만 일삼던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곤 했다. 미라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간디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영국인 매들린 슬레이드는 여러 편지에서 간디의 변화된 모습을 적고 있다. 간디는 점차 자제력을 잃어갔다. 한 번은 자신의 추종자였던 독일 여성의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간디 뒤에 서서 부채로 간디를 붙여주고 있었던 이 독일 여성은 미라가 간디에게 자신이 편집한 자서전 한 장을 전달하자 호기심에서 몸을 굽혀 쳐다보다가 간디의 어깨를 스치게 되었다. 그러자 간디는 갑자기 몸을 돌려 그녀에게 일격을 가했던 것이다. 아슈람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는 간디의 모습에 곤혹스러워했다. 1948년 1월 30일 광신적인 힌두교 신자인 나투람 고드세가 간디를 암살했다. 그러자 간디는 순교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간디는 소금 행진과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인도에서조차 간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암살의 계기는 마지막 단식투쟁으로 관철시킨 파키스탄에 대한 배상 요구였다. 이 행위는 인도 사람들의 눈에는 매국행위로 비춰졌다. 간디는 사후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인도는 이미 간디가 살아있을 때부터 비폭력주의를 벌였다.